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6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갑인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갑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 되죠. 그리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은 목이 됩니다. 갑목, 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나무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을목은 음목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음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별도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은 갑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용도가 다르니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도 다르게 되죠. 자, 갑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서부화에 나오는 참나무 같은 크고 굵고 단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갑목,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하죠. 양류목, 휘어지고 부드러운 그러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또 화초라든가 꽃을 펴놓은 화목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담재기 농구처럼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목처럼 뭘로 쓰지 못한다. 갑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동량지목, 제목으로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은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화통 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공소 가게 되면 나무를 재련하기 위해서 뭘 쓰게 되죠? 옛날 같으면 도끼 같은 거라든가 또는 톱 같은 걸 쓰게 되죠. 이 도끼나 톱을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보게 되면 이건 경금, 단단한 도끼는 경금이고, 조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갑목은 굉장히 크고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해야지 작은 조각도인 신금을 가지고는 갑목을 제대로 단련할 수 없다. 재련을 100% 못한다가 아니라 재련을 할 수 있는 힘이 경금에 비해서는 현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갑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반드시 정화를 대동해서 쓴다. 왜냐?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이 무뎌지면 날을 또 날카롭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은 갑목일간이 신왕할 때는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은 갑목처럼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을목은 병화와 개수로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내일 공부하게 될 것이니 내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갑목일간 이렇게 신왕할 때는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고, 갑목 자체도 신약할 때가 있잖아요. 신약할 때는 이럴 때는 인성인 수로서 갑목의 뿌리를 배양해 줘야 되는데, 이때 갑목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징을 어떻게 잘 아느냐, 그 다음에 월령의 특징을 어떻게 잘 아느냐가 이것이 사주를 보는 가장 큰 핵심 축이 되는 것인데, 인월을 일단 절기를 보게 되면 입춘이 되면서부터 전년도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오게 되고, 연도 같이 바뀌게 되죠. 입춘과 우수로서 구분이 된다. 입춘이 되면서 계절은 봄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 겨울에서 입춘이 되면서 인묘진
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리고 해자축은 수가 왕한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임묘지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이 왕하다. 목은 또 화를 생하죠. 목생화하기 때문에 화도 같이 목화가 같이 왕해지는 것이고, 목이 왕해지면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에 왕하지만 임묘진에는 목이 왕해지면 어떻게 된다? 목다 수축이 되기 때문에 수는 임묘진월에 약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령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인월,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임관지 또는 그 다음에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목이 가장 왕성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때 이러한 인월에 간목이 태어났으면 일간인 목이 원령을 얻었다. 득령했다라고 하죠. 득령했기 때문에 간목일간이 굉장히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목이 왕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경금과 정화를 아울러서 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우수 전까지, 입춘이 되면서부터 우수 전까지는 전 계절인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어서 병화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월 우수 전의 간목은 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목이 가장 왕할 때는 이제 경금정화를 아울러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인월의 간목 우수 전 병화 경금 정화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너무 왕한 경우도 있어요.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갑인 인월에 갑인 일주에 연두 또 인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목이 태양하죠.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쓰지 못한다. 왜냐? 목이 너무 왕하면 원래는 목하게 되지만 목이 하면 목왕하게 되면 오히려 금이 문드러진다. 즉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 간목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재련하기 위해서는 양금, 경금을 쓰고, 신금은 그거를 단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나무 수백 그루를 벤다? 그러면은 경금이 어떻게 돼요? 경금도 쇠지만 닳겠죠.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하고 쇠가 약하면 오히려 금이 닳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목왕금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껏 왕했을 때는 경금을 쓰지만 너무 태왕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써서 왕한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 병화 개수를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 정화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인목도 양목이 되죠. 양목. 그래서 양이 되는 것인데, 일단 간목이 월령이 임관지가 되게 되면은 양간이 월지가 임관지가 되면, 이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걸록격이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걸록격이 된다.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죠. 신왕 사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인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토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원령만 듣고 봤을 때는 이렇게 걸록격이 되는데,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기도 합니다. 이거 식신격이죠. 이렇게 되면 식신이 되는데, 그죠? 식신이 되는데, 식신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상관격은 물론 이건 식신이라서 상관은 아니지만, 진짜가 붙으면은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짜가 붙으면 이거는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식신격인데 이거는 식신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이 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의 좀 진상관격이 아닌 가상관격이
성격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투출되면 이거는 식신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병화 투출되지 않았다면 이건 걸록격이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 이간이 왕하면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우수 전까지는 병화를 같이 대동해서 쓴다. 지지로 수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 진중개수, 축중개수라든가 자수 한 점 정도는 있어야지, 수기가 너무 없게 되면 봄에도 춘한이 든다고 하죠. 봄, 가뭄이 들게 되면은 나무가 오사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필요한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양인이죠. 양인. 그렇다고 양인격은 아닙니다. 격은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연지에 묘가 있다고 양인격으로 되진 않고 그냥 걸록격인데, 일지 진토를 또 봤죠. 사주는 큰 틀을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인묘진 방합을 형성한 거예요. 인월에. 자,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인묘진 방합이 성립되려면 인월, 그 다음에 묘월, 그 다음에 진월에만 인묘진 방합이 성립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인월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4월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묘진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방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4월에는 사오미 방합은 형성될지언정 인묘진 방합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인묘진 방합이 성립돼서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 그리고 월간에 다시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연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전왕격으로서 물로 본다. 곡직인수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 곡직인수격이 돼도 이거는 격이 좋지 못한 것이 토가 있으면 이건 파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내격으로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이 너무 왕하면 경금을 쓰기보다는 이때 경금이 있으면 목왕금결이 되는 것이니, 이때는 차라리 병화를 써서 왕목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래서 차라리 화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생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병화에라 갑자시가 먼저 나오죠. 갑자시가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원래는 삼합이라고 해서 신자진수국이 되는 것인데, 신자가 없어도 준삼합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진합수, 개수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었습니다. 이것도 목이 굉장히 태왕하죠. 수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이 아니라 이거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주 자체에 화가 없기 때문에, 목이 왕하고 수도 왕하기 때문에 화를 봐서 수생목, 목생화해서 순환상생하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수를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데, 을목을 보는 것보단 차라리 간목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이거를 을목이 간목 봤으니까 등락개갑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일간이 간목일 때는 등락개갑을 논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얻었죠.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갑자시하고는 달리고는 금수운으로 가도 무방하다. 왜냐?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 병화의 뿌리가 튼튼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정묘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왕목의 토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군비쟁제가 됩니다. 군비쟁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생지는 좀 고르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화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화가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근데 병인시로 에서 금수운으로 가는 거하고 기사시에서 금수운으로 가는 거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잡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오시가 되면 틀은 잡아놓은 것이 뭐냐면, 자, 간목이 굉장히 왕하죠. 목이 왕하면 경금으로 작발하고 오중정으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틀은 잡혔지만 이건 목이 너무 왕하죠. 그죠? 경금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진토밖에 없는데 임묘진 방압이 형성되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보다 토도 억압을 받게 돼서 금이 좀 약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운을 만나야 되냐? 그쵸. 이거는 토금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서 이 경금을 경금이 힘을 얻어서 간목을 작발할 수 있는 운에 발전해 할 수 있다. 임신시 또는 계유시는 같이 보죠. 같은 수니까. 자, 인월의 간목이 금도 얻었고 수도 얻었죠. 그래서 인월의 우수전이죠. 그리고 한습하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시, 을해시, 임신시, 계유시 이렇게 잡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금수운이기 때문에 병인시, 정묘시, 기사시 이 정도 선택해서 하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달리 책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뭐다 생시를 잡을 때 대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